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혁신하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좀 이따가 다룰 책자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트렌드 코리아 2022 공동 저자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구정도 뭐 지났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올해의 트렌드 뭐 좀 관심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네. 소비자들,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책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 포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워낙 소비자들이 정보를 접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플랫폼도 많고 네. 정보도 하여튼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도 많이 네. 전문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그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 뭐 같은 듯 뭐 다른 표현 단어 같긴 한데 어떤가요? 네, 보통 우리가 트렌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행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유행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d라고 부르고요. 네. 아주 조금 일시적인 유행, 한 1년 정도, 1년 미만 정도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요. 네. 트렌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간도 길고 예. 가치 개념도 큽니다. 예. 여러 가지 작은 유행들을 엮었을 때 거기에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가치가 트렌드일 것 같고요. 네. 적어도 한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개념들을 트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 3년 트렌드는 한 3년 정도라고 설명하셨는데 반드시 뭐 1년짜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뭐 약간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3년 정도 긴 호흡으로 맞습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저희 네. 트렌드 키워드 중에 히트한 키워드들을 잘 보시면 예. 지금 2022년도지만 2018년도, 17년도에 발표했던 키워드들이 지금도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소확행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소확행, 거예요. 뭐 언택트, 뉴트로, 예. 필환경, 미닝아웃, 멀티페르소나 네. 이런 키워드들을 잘 보시면 네, 뭐 맞습니다. 1년 만에 사라지지는 않고 네. 오히려 3년이나 5년 후에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하는 키워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올해 그러니까 뭐 2022년에 유행할 신조어 트렌드 어떻게 정하셨죠? 네, 저희는 이제 타이거 올 캣이라는 그런 10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호랑이 해라서 거기다 맞추셨군요. 예, 글자를 10가지를 딱 맞췄는데 호랑이로 웅비할 것인가, 고양이로 전락할 것인가, 네.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10가지 키워드를 조어를 해봤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가장 뭐 중요하겠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집필할 때는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계획서 쓰시고 보고서 쓰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요. 네. 요즘은 일반 독자들이 사실 저희 책을 훨씬 많이 읽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예를 들면은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도 보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권해줘야 될까 네.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열심히 살되 그 변화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민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대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정치적인 뭐 큰 이벤트가 이제 2개가 있고 그 중에 대선이 이제 뭐 곧 뭐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 같다 네. 하는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희가 비록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소비 트렌드 관점에서 또 정치를 보자면 또 선거를 네. 보자면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올해 첫 번째 키워드가 나노사회라는 키워드였고요. 네. 소비자 측면에서 더 이상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나 상품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소비자들이 쪼개지니까 그 쪼개지는 집단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선 후보님들께는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화제나 이런 것들을 던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정당이나 우리 후보님들에게 핏이 잘 맞는 집단을 선정하시고 그 작은 집단에 집중적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역량을 쏟아보시면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나노 사회를 말씀드렸지만 또 정치가와 또 이런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나노 집단을 잘 쪼개시는 그런 어떤 해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그런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 나노 사회를 잘 그 천착해서 네. 그걸 분석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좀 대응하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전략이 필요할 것 필요하겠다. 같습니다. 뭐 이런 네. 말씀이네요. 우리 나노사의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는 뭐 소득이나 성별이나 뭐 이렇게 나이대나 교육 상태나 이렇게 소비자를 쪼개는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관심사,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새롭게 한번 우리 국민들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시고 우리의 네. 어떤 팬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뭐 책자 발간뿐 아니라 기업들 이렇게 강연도 많이 이 초청돼서 가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위드 코로나냐 아니면 이제 애프터 코로나냐 뭐 이런 그 뭐 그런 그 임박한 시점에 경계선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들이 지금 어떻게 그 대응 뭐 하고 있는지 보실 때 또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시는지 뭐 여쭙니다. 예. 제가 최근에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최근에 기업들의 화두는 탈업종입니다. 내가 식품회사지만 이제 더 이상 식품회사를 탈하겠다. 네, 그리고 또 내가 뭐 서비스 회사지만 서비스를 탈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탈업종을 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그런 무슨 가치를 주는 회사가 될 거지 하는 그 목표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됐고요. 그거를 또 저희 키워드에서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탈업종 한 이후에 우리 고객들에게 미래의 내러티브를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이 모든 기업의 숙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나가지? 어떻게 혁신할 거지? 그런 어떤 하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는 제가 잦게 접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그 잘 세워진 전략을 실패 없이 성공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실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큰 실패하시면은 조금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으니 작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작은 계획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방향을 수시로 바꿔 나가는 뭐 우리 IT 업계나 스타트업에서는 A/B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설립하시고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반응이 있으면 그쪽으로 약간의 그 자원들을 몰아주는 그런 네. 형태의 신속한 전략들이 유효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이 매년 해마다 이제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다른 나라들은 가족과 건강을 꼽았다면 우리나라는 물질적 품요를 네. 꼽았다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다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트렌드 중에 어떤 그 내용인가요? 네, 저희 2022 키워드 중에 두 번째 키워드가 머니러시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예전에 미국에서 금강이 개발됐을 때 금을 캐겠다고 달려갔던 골드러시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 저희가 머니러시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퓨처 리서치의 결과에서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물질이라고 나와서 참 잘 들어맞았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5년 전, 10년 전 늘 중요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오히려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마 해외처럼 가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돈을 너무 얘기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좋은 가치를 보다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돈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좀 현명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적 변화일 뿐 뭐 이런 돈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제일 순위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표현하는 법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예전처럼 뭐 취직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삶도 좋지만 내가 근로소득과 함께 추가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라든지 네. 그리고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대학생들조차도 내가 가진 작은 자산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10,000원짜리를 20,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각종 투자 상품들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돈에 대한 열망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요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저희가 이제 경제 채널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이 부분은 또 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키워드 10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살짝 모양만 바꿔온 그래서 조금 현재에 맞게 변형된 키워드도 있고요. 네. 또 어떤 키워드는 예전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확 바뀌는 키워드가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역시 후자, 확 바뀌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여러 가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러스틱 라이프라는 재미있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러스틱이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골이란 단어에서 촌스럽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꼈다면 앞으로는 시골의 느낌이 뭔가 트렌디하고 또 힙하고 오히려 좀 부자 같은 느낌이 들고 긍정적인 단어, 의미를 갖는 단어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러스틱 라이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 TV 틀어보시면 많은 예능이나 프로그램에서 이 농촌에서 뭐 폐가를 고쳐서 산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각박하게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시골 속에서 내 삶을 조금 누리고 싶어 하는 어떤 로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시골 키워드가 앞으로 좀 성장할 것 같고요. 제가 뭐 그 아는 체에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네. 표현이 시골 표현이 지금 러스틱도 있지만 루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루럴보다는 러스틱이 훨씬 고급스러운 시골 이미지가 있네요. 네, 맞는지 단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쁘지요. 그래서 발음도 좀 중요한데요. 예. 네, 러스틱 이런 날 것이 가공하지 않은 뭐 이런 네. 뜻인데 그런 것들이 개념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죠. 지방 어떤 도시의 성장, 소멸들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관점에서 이 러스틱 트렌드와 잘 결합되어서 뭔가 재미있게, 뭔가 트렌디하게 이런 것들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방 소멸 그 예방 대책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이 키워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또 키워드는 어떤 또 게 다른 있습니까? 변화는 저희가 헬시 플레저라고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네. 원래는 건강 산업이 보통 시니어 타겟의 시장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정말 변한 것이 MZ 세대라고 불리는 20, 30대들이 건강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야식도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힘들게 해서 운동하고 네, 이렇게 뭐 조금 힘들게 건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즐겁게 재미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변화들을 저희가 헬시와 플레저라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거고요. 사례는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알이 큰 비타민을 힘들게 먹기보다는 젤리 형태의 비타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요즘은 편의점 보양식이라고 보양식을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편의점에서 밀키트로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뭔가 좀 재미있고 어떤 새롭게 내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변화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건강 키워드가 약간 블랙홀 같은 키워드라서요. 예. 기존의 산업들과 결합됐을 때 소비자의 지갑을 엽니다. 뭐 예를 들면은 HMR이라고 하는 가정 네. 간편식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늘었는데 보통은 편하려고 먹고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기대하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HMR의 건강 키워드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고요. 네. 또 여러분 쓰시는 여러 가지 각종 그 IT 기기들에 요즘 건강 키워드가 붙고 있죠. 네. 그래서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 차고 다니면서 내 건강을 트래킹하고 뭐 보고 약간 확인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마 식품, 패션, 가전, IT 업종을 막론하고 건강이라는 키워드와 결합하면서 또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가는 약간의 예방의학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공기식 말씀을 업체, 식품 업체, 뭐 네. 저희도 그 에이징 테크라는 타이틀로 저희 회사도 그 포럼을 예.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만은 그런 관련 업체들도 이 키워드에 상당히 뭐 주목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지금 네. 뭐 아마 초창기에 많이 인기를 끌었던 루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요즘 공부 루틴, 운동 루틴, 뷰티 루틴, 학습 루틴, 뭐 아침 루틴 이렇게 자신이 하는 활동들에 루틴이란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루틴 키워드는 저는 코로나와 함께 굉장히 성장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꼈지만 그중에 또 주목해야 되는 변화가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밤 9시 이후로 친구들 못 만나고 이런 것들은 자유가 제한됐지만 대표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네. 이 재택근무나 이런 비대면 학습들은 내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어떤 형태의 어떤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반가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집에서 일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네. 그럴 때 이 루틴을 잘 만들어서 지키면서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행복감을 느끼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특히 HR 관점에서 앞으로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조직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조직 문화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깔고 있어요. 회사의 인사팀이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은 일을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을 몰입하게 하는 그런 조직 문화들을 대부분 구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자유도의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일에 몰입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가 됐고요. 사실 저는 보통은 기업들과 제품 개발이나 전략 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조직 문화 좋은 회사가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셔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신다든지 미래 네.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지금 트렌드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저는 좀 더 이렇게 또 와닿는다 그럴까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관리지만 또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감시 당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뭐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하여튼 그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더 조성을 해주는 조직 문화 이런 방향으로 맞습니다. 가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또 다음 네. 키워드 네,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희 키워드는 네. 유통산업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만든 예쁜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 누가 그 제품을 잘 설득해서 공급받아 가지고 소비자에게 팔 수 있지?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 수요망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유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이 라이크 커머스고요. 수요망 관리를 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누가 소비자들 사이에 작은 니즈들을 빨리 포착해서 그걸 하나로 모은 다음에
더 빨리 서비스나 제품을 대응해 주는가 이렇게 바로 수요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시장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C2C라고 해서요. 컨슈머 투 컨슈머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C2C. 네, 저 같은 일반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들이 뜨고 있는데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저런 굴지의 기업들이 R&D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데 왜 저런 일개 개인이 만드는 소비자의 제품을 사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비자들이 그런 일반 소비자가 파는 제품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그 제품을 생산해주는 OEM 회사를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제품들의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스펙의 제품을 원하는데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은 C2M이라고 합니다. 네. 컨슈머 투 매니팩처러라고 해서 소비자가 제조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아마 라이크 커머스 관점에서 커질 겁니다. 네. 아마 잘 아시는 관점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네. 소비자들이 돈을 모은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런 게 C2M의 시초이고요. 최근에는 한국의 플랫폼 중에는 창의적인 그림 도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이 그림을 창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림을 가지고 옷이나 핸드폰 케이스나 학용품을 만들어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까지 해줄게.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정말 1인 1기업, 누구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크 커머스의 시대가 다가올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큰 변화지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머리도 아프지만 또 기회가 잘 이런 흐름에 따라가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 키워드들도 좀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2022년이 이제 1분기가 또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 전망했던 키워드들 가운데 연초에 좀 이렇게 확 부각이 되거나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워낙 업종마다 주목하는 키워드들이 달라가지고요. 네. 어떤 회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업의 전환을 신경 쓰는 회사는 내러티브 자본,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타겟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올해 얘기했던 X틴이라고 하는 X세대, 네. 또 그리고 소비자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 삶을 영위하셔야 되니까 루틴,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책이 이렇게 큰 먼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성장할 것 같은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좀 현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2023년 또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2 관련해서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